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장세였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4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며 실적에 따른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적 재료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르락내리락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증시. 투데이 안경 원픽은 막 올린 2차 전지 실적 시즌 바닥 확인 가능할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IRA 관련 생산세 공제를 제외하면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사실상 적자 전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생산 안정화와 공급량 증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전년 대비 이익은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9일 SK이노베이션, 30일 삼성 SDI 등 셀업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5월 2일 에코프로비엠, 9일 LNF 등 5월 초에 소재 업체들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사실상 적자 전환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2차 전지의 실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분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더 깊은 바닥을 아직 각오해야 하는가인데요. 아직은 바닥을 확신하기는 어려울까요?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을 때 약간 보수적인 언급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 우선은 메탈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요. 수요와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놓고 고객사의 수요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각에서 예상되었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보다 1분기 실적이 재고평가 환입으로 나아질 수 있는 점과 함께 그 원자재 가격의 반등분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낮게 첨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좀 오후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안에서는 이제 가동률 상승, 그다음에 고정비 감소 부분을 수익성 개선 요소로 내세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동률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금 실적으로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빨간불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 3%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컨콜에서 전방 시장 수요 둔화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신사업 모멘텀이 향후 주가의 견인차 역할 해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양극재 시장 안에서 지금은 LFP 배터리로의 경쟁 심화 이 부분을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모델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라고 보이고요.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들에서는 하이니켈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경우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46 시리즈의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삼성 SDI,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논했을 때 주가 반응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도 올해 하반기에 46 배터리 같은 경우에 상용화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ESS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AI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향해 전력에 대한 소비 같은 경우가 예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ESS 매출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30% 정도의 매출 증대 요인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46 시리즈 배터리와 함께 ESS의 활용성 증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데에 따른 되돌림으로 오늘 5% 넘게 밀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등 다른 양극재 실적은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메탈 가격의 상승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매출 볼륨 같은 경우에 증대는 약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 1분기는 좋을 겁니다. 당연히 재고 평가 관련된 부분에 환입이 나타나다 보니까 긍정적일 텐데 모든 업체들의 공통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 볼륨이 올라왔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단계 안에서 역시 4분기,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것처럼 1분기, 2분기 실적 또한 매출 볼륨이 올라오는지를 시장에서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는 좋겠지만 매출 볼륨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 또 체크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첫날 급등 출발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는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지, 그리고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액면 분할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액면 분할 단행 이전에 주가 반응들이 나타났었고 실제 이제 액면 분할 단행 이후에 거래가 되었을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4분기보다는 1분기에 나아지지만은 아직 실제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가 좀 뚜렷하지 않음에 따라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액면 분할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가 예년보다는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은 11만 원, 11만 5천 원의 박스권의 형성이 되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자체보다는 소재 업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동성에는 좋겠지만 펀더멘탈 회복이 느린 점을 짚어주시면서 신규 매수는 지양하자, 오히려 소재 쪽 업체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대표 업체죠. 코스모 신소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성적표를 발표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방 배경과 향후 성장 추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미리 증설을 단행해놨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재고를 쌓아놓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가격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재고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에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기업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유리한 측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양극재단의 매출 볼륨이 2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가격 추이 안에서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과 양극재에 이어서 동박과 전해질 등 업체들도 5월 중으로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업황 둔화 속에서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곳이 혹시 있을까요?
분리막 업종 같은 경우가 매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동률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분기 또한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WCP, 그다음에 SK하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박 업종입니다. 동박 업종 같은 경우는 가동률과 제품 가격에 영향을 받는데 가동률 같은 경우는 예년의 추이를 회복하는 단계고요. 여기 더해져서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이 나타남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대한 전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동박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리막과 동박 업종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란 말씀 들어봤습니다. 테슬라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저가 모델 등 전략으로 기대감으로 좀 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또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2차 전지주를 단기적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2차 전지주 내에서 이사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도 하방을 지지하고 좀 반등이 나오는 단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먼저 드립니다. 다만 주가는 우선 박스권의 형태가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목의 시세가 날 때 추격하기보다는 좀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또한 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분기 실적보다 1분기 같은 경우가 재고평가 환입이 나타나고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회복 탄력이 가장 강할 수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 같은 경우의 흐름은 실제 그 메이커사들의 수요 같은 경우에 견인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에코프로 BM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지나서 반등 중이고 그렇다면 영업이익 회복 탄력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에코프로 BM을 최선호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올린 2차 전지 실적 시즌 바닥 확인 가능할까를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에코프로 BM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 요인이 더 많은 2차 전지, 전기차 업황과 리튬 가격 등 변수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들에게는 포트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경제 경영 관련된 책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영진 님이 주인공입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1억 원으로 국내 주식 60%, 해외 주식 30% 그리고 현금이 10%입니다.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인벤티지랩, 퓨런티어, 국내 주식 4종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2종목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골고루 담겨 있는데요. 영진님의 포트를 함께 진단하고 참견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를 보자면 현재 총 보유 6종목 중 4개가 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전문가는 어떻게 이 포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지 또 전문가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75점, 정경민 팀장께서는 60점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아쉬우셨을까요? 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포토비 중 보고 또 그 뭐 30대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괜찮고요. 뭐 해외 자산과 뭐 국내 주식 투자를 병행하면서 또 뭐 현금 비중도 조금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그 종목들도 보면은 그래도 업종 대표주들을 편입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인벤티지 랩이나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뭐 그 비만 치료제 그 뭐 플랫폼이나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아마 매수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을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래도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무리가 없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스몰캡인 인벤티지나 퓨런티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대응하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손절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타이밍은 아쉽지만 그래도 비중 조절이라든지 종목 선정은 좋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조금 더 낮은 60점을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점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어떤 점은 고쳤으면 하실까요? 네, 일단 뭐 해외와 국내를 분산했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 간의 분할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큰 컨셉상으로는 뭐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늘 강조하는 이제 뭐 손절이나 또 종목 간의 베타, 뭐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처음에 좀 전문가들의 어떤 좀 도움이 또 상담이 조금 없지 않았나 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동반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한테 좀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미국 주식은 대형주를 하는데 한국 주식은 뭐 지나치게 작은 소형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섹터에 너무 좀 치우쳐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뭐 영진님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밸류 체인 중에서도 좀 소형주를 좀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매도 시점이나 손절을 좀 잘못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60점으로 좀 정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는 높은 점수를 주셨지만 손절 타이밍에는 좀 아쉽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박권 앵커가 오늘도 얘기를 나눴죠. 영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자, 영진님은 주식 투자 2년 차인데요. 늘 제자리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시드머니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정도였는데요. 지금도 1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고 하고 플러스가 나서 신나가지고 팔면 또 다음 날은 손실이 나서 울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항상 계좌가 제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투자 성향 공격적이고요. 종목 수는 최대 10개 기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하고 계시고 또 손실이 나도 6개월은 보유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혁승 이사. 손실이 나도 6개월 보유 기준을 두시고 계십니다. 손절 기준을 기간이 아니라 손실 폭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어떻게 다른 기준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0대 여성분이시고 또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에요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겁니다. 일단 먼저 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투자 기준이 명확한 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6개월까지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하여튼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시황을 접하는 어떤 그 관점 이런 것들만 조금 키우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종목을 매수한 후에 상승을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익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간다든지 또는 하락했을 때 손절을 어떻게 잡아간다든지의 명확한 기준만 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데 매우 힘드신 분들에게 그냥 뭐 확률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어떤 좋은 종목을 내가 발굴하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방송을 접하거나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되면 아예 그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기간만 정해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그 기간에 딱 열어봤을 때는 결국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결국 50% 확률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심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런 농담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자 기준 명확하고 어떤 종목 수도 딱 10개 기준 그 미만으로 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신다는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들을 보면 현재 손실 중으로 좀 비싸게 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시작하신 지. 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에서 사시려는 노력을 하신 게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도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답답함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는지 저희가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매수가가 18만 5천 원으로 너무 비싸게 샀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수익 중일 때 조금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슬라, 이 해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그 주변에서 반도체는 꼭 하나 담아야 한다고 해서 담았는데 제가 사니까 떨어져서 뭔가 꼭지에 담은 건가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 믿고 좀 기다리면 다시 회복의 힘을 기대할 수 있을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이걸 너무 고점에 샀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주가가 더 올랐다면은 뭐 제대로 올랐다 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적인 이제 그런 좀 갈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술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17만 원 뭐 전후에서 조금 이하 정도라면 보유한 현금으로 추가 매수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의 어떤 요인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락의 요인이 좀 굉장히 명확한 그런 상황이죠. 수긍이 가는 가격 조정 성격의 좀 하락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컨퍼런스 콜을 좀 살펴보면서 뭐 이런저런 좀 잡음은 있겠습니다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뭐 확신도 저는 좀 들기도 했습니다. 뭐 세론, 뭐 미국 주도주의 조정 그리고 HBM의 경쟁 심화 뭐 이 정도가 좀 하락의 명분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연장은 뭐 늘 강조하듯이 AI도 AI지만 공급자의 우위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 기대하는 수익성을 넘어설 걸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컨퍼런스 콜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환호를 했는데 오늘은 뭐 시장적인 이유도 있고 또 좋은 뉴스에 셀 온도 좀 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뭐 20만 원 중반까지도 뭐 크게 봤을 때는 180조 이상의 시가총액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 먹으신 거 이번 좀 조정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세에 지장은 없다. 17만 원 전후로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올 초에 담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이 나서 이거를 팔까 고민 중이라는 그런 궁금증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선방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포스코 퓨처엠 수익이 난 만큼 좀 팔고 조금이라도 좀 챙겨가는 전략 유효할까요,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기 힘든 구간이셨을 텐데 아니면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쨌건 간에 지금 구간이 원래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제가 방송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1선 밑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그것들 다시 재탈환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61선 밑으로 갔을 때 다시 61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만약에 수익권이다 그러면은 일단 뭐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좀 해놓고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 30% 매도한 거 다시 재매수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발생해서 눌렸을 때는 오히려 그 판 거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또 그냥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뭐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61선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찰하시면서 수익 부분을 한 30% 매도하고 뭐 지금 그 구간에서 좀 뭐 오늘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밑에서 다시 좀 사거나 아니면은 61선 돌파할 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올해 이 바이오 쪽에서 빅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좋았을 때 비만 치료제는 별 반응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비만 치료제 올 초에는 비만 치료제, 뭐 당뇨, 탈모 치료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컸었는데 정경민 팀장이 볼 때 이 비만 치료제 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트렌드상에서 이제 순환매에 이제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 60%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또 잘하면은 수익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가 근본적으로 좀 대세 상승을 좀 가져가려면 뭐 금리가 인하가 되고 빅파마의 기술 수출이나 또 임상 결과 이런 가치 상승이 나오면서 좀 이 빅파마들이 이제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일정상의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비만 쪽 약은 이제 많은 제약사들이 기존에 있는 약품을 전용을 하면서 임상 실험에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은 조금 경쟁이 조금 치열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그냥 긴 호흡에서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 물질이 임상 실험이 진행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하는 말 그대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에스코나 AICL 같이 학회나 뭐 이런 일정상의 모멘텀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투자냐 매매냐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좀 색깔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바이오 쪽은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자, 그다음 질문을 보면은 영진님이 현재 포트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테슬라라고 하셨습니다. 전기차가 어렵다고 해도 뭐 테슬라 로봇도 있고요, 또 슈퍼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혁승 이사가 볼 때 로봇이나 이 슈퍼컴퓨터 이런 쪽을 보고 테슬라를 계속 가져가기에는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수준에서 테슬라가 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없기도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사실 너무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하반기 정도 가면서 2차 전지나 그 전기차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회복될 거다라는 예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본업에서는 이제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도 뭐 모델 2나 뭐 저가형 그 모델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기대가 좀 되고 또한 로보택시나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정도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악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됐고 지금 정도에서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까지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손실이 좀 크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뭐 손실분을 축소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반기에 전기차 수요 회복에 더 힘을 실어주셨는데 이사님이 지금 없지만 뭐 신규 매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나는 없지만 또 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신규 매수도 조금 유효할까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해외 주식 쪽에는 어떤 그 뭐
그렇게 크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지금 그 차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업황이나 시장 돌아가는 어떤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악재가 많이 반영돼서 그 기타 미국 시장이 가는 것 대비해서 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어제도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미국 그 주식 중에서 움직였는데, 이 정도에서는 좀 모아가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진님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해외 주식이 뭐 세금도 다르고 환율도 좀 생각해야 돼서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꼭 체크해야 할까요? 보통 저런 것들은 책으로 한 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 제 주변에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케이스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해외 주식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내 주식처럼 오늘 샀다가 오늘 오후에 팔았다가 내일 또 샀다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단타 거래는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또 호가를 또 실시간으로 보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펀더멘탈에 입각한, 우리나라 주식보다도 더욱더 펀더멘탈에 입각한 그런 좀 종목 선택 그리고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의 선택은 잘 하셨고요. 종목 선택도 저는 잘 하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나 세금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수익을 많이 내면 이런 것들 별로 생각도 안 납니다. 뭐 아깝지도 않은 부분이고요. 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주식이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ETF나 뭐 그러니까 우량주, 대형 우량주들을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가는 건데, 그렇게 입각을 하다 보면 저는 조금이라도 회사가 좀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그런 기업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본이득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에너지가 넘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배당을 꾸준히 주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증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실 만한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좀 신뢰를 한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추세보다는 미국 시장에, 뭐 미국 시장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추세가 훨씬 길게 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이제 요즘에는 흐름이 좀 종속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한국의 추세보다 길게 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좀 장기 투자 영역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지표는 EPS를 주로 본다라는 점, EPS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한국은 뭐 영업이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주로 EPS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좀 감안을 하셔서 뭐 정리를 좀 하신다면 뭐 저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반드시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투자는 장기 투자가 일단 유리하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ETF 상품 중에 환해지가 되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이게 환해지가 되는 걸 고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없는 게 고르는 걸 좋을지.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요즘 같이 좀 환율이 고점을 맞고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규로 뭐 들어가시는 거라면 저는 뭐 환을 그래도 좀 해지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또 환율하고 주식 가격하고 따로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오르면 환율도 이익이 나는 게 좀 보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환율의 레벨을 보고 좀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해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진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세소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 참견부터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신혁승 이사의 포트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든지 퓨런티어를 더 사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뭐 다른 종목들은 뭐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시세가 조금 죽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 당뇨병 이쪽 비만 치료제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이러시면 물론 인벤티지 랩이 더 탄력도 좋고 그렇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펩트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또 이제 그래서 매도한 후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자율주행 어떤 테마들이나 어떤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런티어를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이 인벤티지 랩을 피런티어로 더 사서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뭐 좀 종목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이 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랐다가 내리고 퐁당퐁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리를 이길 수 있는 원칙 있는 투자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 같은 경우는 역시 신혁승 이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은 일단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벤티지랩 그리고 피런티어는 대형 조선주로 환승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 먼저 좀 말씀드리자.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포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그런 섹터나 그런 대표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하신 대형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좀 주식 투자 2년 되셨고 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30대에 좀 어울리는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사실 미국에도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좀 대표성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25에서 30% 정도까지 늘리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좀 플러스가 좀 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조금 더 속된 말로 먹을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좀 보유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좀 중소형주를 줄이고 과감히 좀 대형주 쪽에서 사실 대형 조선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 요즘 여러 가지 조선주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형 조선주라 해봐야 우리나라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어떤 걸 고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들어봤습니다. 영진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두 분의 어떤 포트의 참견 조금 더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님처럼 포트의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 신청자분들에게 경제 경영 관련된 책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가격이 오르는 건 티웨이홀딩스고요. 단주 거래인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원강업이 이 시각 현재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16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차량 부품 제조 기업으로 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내화라든지 사조시푸드단에서도 4%대 강세 나오고요. 특징적인 점은 한컵 라이프케어입니다. 최근에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가장 강하게 오르는 상승률 상위단에는 웨이브 일렉트로가 진입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10주 미만의 단주 거래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점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11위단에 현재 경창산업이 올라와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원 미만이지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가 2%대 약세를 보이면서 23,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엔진주가 올라와 있네요. STX 엔진이 1%대 약세, 하나 엔진이 1%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13,0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임원 간의 갈등으로 시총 8천억 원이 증발한 하이브인데요. 이 시각 현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1.6%가량 밀리면서 20만 8,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정규장에서는 출산주 관련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시간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네요. 깨끗한 나라가 1%대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짚어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4%대 약세, INC가 4% 내림세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삼풍물산이 2%대 내림세 가져가는데 오늘 스펙 합병 상장으로 오늘 신규 상장일 첫날을 맞이한 삐아가 이 시각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사기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관련 부품 개발 업체로 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정규장에서는 3%대 하락을 보이더니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EN플러스입니다. 율호의 최대 주주인 EN플러스가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자체 개발한 2차 전지용 방열 소재의 승인을 허가받으면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 보이면서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이 나오면서 훈풍을 같이 받았습니다. 시간에서는 현재 5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16,000원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 대원강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시간외에서도 7% 넘는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형광업 같은 경우가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기존의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를 원래는 전기차 쪽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경우를 하이브리드 쪽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밝혔었고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는 기존보다 하이브리드카 생산 같은 경우를 강화한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코리아 FT라든지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은 기존부터 좀 다뤄져 왔었고요. 모터에 대한 생산을 하는 대형광업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간으로는 부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벤츠, 포드 또한 하이브리드카 생산과 관련된 강화를 좀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전기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카까지 대응 가능한 기업들로 추려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추후에 또 테마로 부각될 때는 대형광업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터와 연결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위에 랭크된 대원강업에 대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은 주로 샤오미 관련주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이라든지 모멘텀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경창산업이 과거에 워낙 완성차에 대응해서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았다 보니까 적정한 밸류 같은 경우 고밸류는 받지는 못했어요. 다른 자동차 부품사도 거의 비슷한데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가 올해 납품 규모를 1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 번에 충전해서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800km 정도가 됩니다.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와 함께 협업해서 생산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자회사 KCW 같은 경우가 북형 자동차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샤오미 전기차의 테마를 통해서
좀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데 시가총액 1,000억 이하로 거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매출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매출이 거의 뭐 10% 이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마적인 요소로 다음 거래일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대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1위 경창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시죠. 신혁승 이사는 APR,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101 보겠습니다. APR입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APR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상장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어쨌건 간에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35만 원, 30만 원 수준에 시작해서 거의 한 45만 원까지 찍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2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두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버행 물량들이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 소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어쨌건 간에 올해 2월 이제 코스피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으면 조금 낙폭이 좀 과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모양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이 공장 가동에 따른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출에 대한 이제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점, 또한 2024년 예상 그 매출액과 어떤 영업이익이 증권사 전망으로 상승을 예상하는 등 그래도 이번에 오버행 물량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아니면 여기서 못 갈지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준에서는 그래서 일단 매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행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승 추세를 잡았을 경우에는 오버행 물량 해소하고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APR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경민 팀장 내일장 101 하나오션입니다. 1분기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적표가 참 좋았는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이럴 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저는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그동안 주가가 재료보다 좀 앞서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왔었는데 그 이제 이면에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좀 요인들이 좀 많이 좀 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와중에 한화오션이 조금 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좀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선정을 해봤고요. 조선주에 저는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그런 조선사들 대비해서 방산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이제 실적 전망이나 업황, 투심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방산 분야의 성장성이 전 충분히 크다라는 점에서 일단 선정을 좀 해봤고요. 요즘 제가 이제 밀리터리 또 방산 쪽에 또 관심 많은 걸 아셔서 많이들 좀 문의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롯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오션을 좀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산 분야에서 태국 물론 호주, 필리핀 이런 쪽에 이제 수상함 대당 한 3천억에서 8천억에 달하는 그런 수상함의 이제 그런 수주도 굉장히 좀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오래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좀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80조 사업 규모가 예상되는 캐나다 그런 디젤 잠수함 사업에 최근에 폴란드까지
사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그걸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고 그리고 28일 이상 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소 연지를 넣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아마 한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MRO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 정비창 역할도 최근에 좀 가시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현실화가 된다면 연간 3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도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 중에서도 유독 좀 빠르게 올라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방산 부분의 프리미엄이 조금씩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선 업황은 뭐 확실히 좀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형 조선사들은 이번 3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세 자릿수 영업이익 또 세 자릿수 영업이익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간 일본 증시에 있는 조선사들 또 기자재가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초강세 현상이 저는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 이런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배경과 또 좀 심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제법 강한 조정 양상이 나왔습니다. 아직 뭐 실적이 좀 미미했던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기대보다 좀 실망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다소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부담 없이 매수해 볼 수 있는 방산 그리고 조선업황의 호황기 이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뭐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 가격을 말씀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저는 한 4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신혁승 이사는 API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더니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했고요. 상해와 선전이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3% 상승 가져갑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철강까지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장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캬크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0.4, 0.3% 하락 출발이네요. 오늘 밤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예비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게다가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까지 공개되니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